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 지금이라면 만나지 않았을 사람, 지금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 지금이라면 드러내지 않았을 감정. 우리의 후회는 대부분 현재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후회는 자신을 열심히 돌아본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찬란한 흑역사를 기록하는 두 여자의 이야기. 전하영 작가님의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로 소호의 5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봉주 윤씨입니다. 소호의 주씨입니다. 왜 봉주를 안 해요? 미안해요.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 작품은 2012년 제12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에서 대상을 받으신 전하영 작가님의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소설 속에서 와인을 계속 같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인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그 머시기가 없어서 이거 따는 걸로. 아니 큰일 났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몰라요? 이민아 나 술을 얼마나 한다. 맛있다. 안 써요? 빈센트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소설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윤 씨가 이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 이 소설에서는 연구소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37살인 주인공 나가 등장합니다. 주인공 나는 연구소에서 자신의 동년배로 추정되는 남자와 담배를 함께 피면서 은은한 호감을 교류하던 중에 그 남자에게 21살짜리 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20살 때 교수였던 장피에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과거인 20살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말미에는 현재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인 연수와 그때를 회상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이 소설에서 잡은 키워드가 추함이잖아요. 나와 연수가 듣던 수업의 강사였던 장피에르가 이런 말을 하죠. 어떤 경우라도 17에서 23살, 24살까지가 우리 삶에서 가장 추한 시절이라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어라. 이 말에 대해서 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떨 때 추하다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정말 격떨어질 때 혹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당당하게 할 때 와, 진짜 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또 만약에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어. 근데 나이를 먹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럼 진짜 추하게 나이 든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추함을 이 17에서 24살에 대입해봤을 때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17에서 24살은 쪽팔린 일은 많아요. 아직도 후회되는 일들이 덜어 있지만 그게 추한가? 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추하진 않거든요. 17살에서 23살, 24살 사이에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그 많은 네. 흑역사라고 불리는 것들이 타인, 제3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웃기기도 하고 그쵸. 괜히 막 공감성 수치가 느껴지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한데 그걸 추하다라고 하진 않죠. 그쵸. 추한 건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래? 이런 거죠. 맞아요. 흑역사는 대부분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17에서 24은 사실 모르는 게 정말 많을 때잖아요. 소설에서 보면 우리는 담배조차도 방법을 익혀야 제대로 필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정말 많은 걸 몰랐던 때인 거죠. 이때는 이 주인공도 이제 20살로 나오는데 법적으로는 성인이 됐지만 성인이 된 게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든 게 낯설고 사실 좀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흑역사는요, 단순히 무지, 단순히 모르는 거에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흑역사가 탄생하냐? 이 모르는 것과 나는 모르지 않다라는 착각, 이게 합해졌을 때 흑역사가 탄생하거든요. 그쵸. 저도 그때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섣부른 선택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당신의 섣부른 선택은 무엇입니까? 너무 싫다. 아, 제가 대학교 자퇴를 2번을 했어요. 이야. 20살에 한 번 했고 네. 24살에 한 번 했어요. 20살의 자퇴와 24살의 자퇴를 할 때 이제 태도가 되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20살 때 저는 인생의 모토가 한 번 사는 인생 재밌게 살자 네. 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재밌는 걸 찾아버린 거예요, 제가.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가 네. 네. 그래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이것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빠진 거죠. 부모님이 당연히 엄청 반대를 하셨고 주변에서 그런 많은 말들을 했는데 제가 완전히 다 차단을 했어요.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상처도 많이 드렸고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근데 24살에는 자퇴를 준비를 했어요. 어쨌든 또 한 번 자퇴를 한 거네요. 네. 네. 또 한 번 자퇴를 했는데 24살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가능성을 되게 열어놨어요. 이것의 답은 자퇴다. 이것에 빠지지 않고 되게 부모님에게 얘기도 많이 들었고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자퇴를 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자퇴를 했었어요. 20살 때는 그러면 충동적으로 뭔가 자퇴를 결심하고 행동한 거네요. 네. 그때는 열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정!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충동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이 맞고 내 선택이 옳은 것이라는 어떤 잘못된 판단을 되게 자주 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윤 씨도 예로 하나를 든 건데 그때를 후회하세요? 어떤 그 20살의 당신의 그 섣부른 판단을? 예. 제가 자퇴를 한 그 자체를 후회하는 건 아닌데 그런 방식이어야 했나? 아무것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준 사람들 그런 거친 방식으로 자퇴를 해야만 했나? 라는 거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저는 윤 씨의 말에 진짜 공감해요. 왜냐면 20살 대부분은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때고 또 20살은 이제 내가 성인이다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되게 애썼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네. 오히려 지금에 와서야 더 애처럼 굴고 싶어져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은 애처럼 굴고 싶은데 내가 애처럼 구는 걸 아무도 바라지 않고 예전에 윤 씨랑 저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점점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줄어든다. 어렸을 때는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윤 씨도 뭐 자퇴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도 뭐 이런저런 얘기해주고 주변 사람들도 뭐 얘기를 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때는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 나의 생각을 무시한다? 그것은 곧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해봐? 존중해주는 네, 거죠. 존중해주는 거죠. 네. 이제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내가 존중받을 나이와 위치가 된 건데 지금은 어른들의 어떤 그런 조언이 필요해요. 네. 제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해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조금 위험하다, 그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아니면 힘들 수 있다, 그 길은 조금 잘 마시다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너무 나를 존중해 이제.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는 정말 듣기 싫었는데 이제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근데 그거는 이제 와서 우리의 생각이고 그쵸. 그 20살에 제가 자퇴를 할 때만 해도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오히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견뎌내야 하는 시련. 정말 안 들렸어요. 들을 생각도 없었고 그 정도로 나 자신에게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쵸.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정말 아무도 막지 못했고 좀 많이 부끄러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를 딱 생각을 하면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막무가내의 열정 같은 것들이 저를 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되게 뭔가 좀 진짜 싫어.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취했어요? 반짝반짝 빛나죠,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죠. 음. 어쨌든 그렇게 막무가내로 좀 반짝반짝 빛났던 그 시절이 어떻게 추하다고 기록될 수가 있는가? 그쵸. 그게 핵심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 그리고 나의 친구 연수, 그리고 연수를 사랑하는 12명의 남자들. 이 17에서 24 사이에 있는 이 인물들일 텐데 안 추하거든요? 우선 연수부터 한번 봅시다. 모든 인물이 입을 모아서 연수가 예쁘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예쁘다고 말하는 자기의 모습을 그냥 자기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연수가 이제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이게 정말 20살의 첫사랑에 실패한 어떤 여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사람과 헤어진 후로는 그저 멍하니 지내고 있을 뿐이라며 이제 자기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그리고 또 연수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라고 말했어. 그런 상태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제일 고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책에다가 밑줄을 긋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응, 착각이야. 연수야, 그거 착각이란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열렬히 사랑했던 어떤 한 사람과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고 더 이상 이 사람을 능가할 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내가 곧 내가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말이 나의 정체성이 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나의 정체성이나 신념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니까. 그쵸. 어리고 몰랐기 때문에, 사랑이 처음이기 때문에, 낯설고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수의 이런 행동이 추합니까? 안 추해요. 절대 안 추해요. 전 정말 안 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연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정말 부끄러울 수 있죠.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 후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추하진 않다는 거죠. 맞아요. 그 주인공도 정말 애 같거든요. 응. 근데 마치 자신이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14페이지. 37살인 화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21살이었을 때 나는 내가 어리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내 나이 정도 먹은 누군가를 보며 살 만큼 살았네 하고 생각하는 쪽에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반고우 정도면 딱 죽기 좋을 때 죽었네 하고 말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그냥 허세가 윤씨 못지 않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책 읽으면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너무 저 같더라고요. 그 20살의 화자가 너무 20살의 저 같더라고요. 너무 싫다, 진짜. 연수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조차도 제대로 들어보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쁜 소녀로만 연수를 바라보죠. 그 28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연수가 남자랑 헤어지고 바닷가에서 하는 말들을 주인공이 들을 때도 나는 연수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순간의 분위기에 매혹되었다. 또 연수는 어떤 치명적인 일을 겪은 여자라도 된 것처럼 굴었다. 옛날 영화에 나오는 사연 있는 여자의 대사를 흉내내는 듯 했다. 어쩌면 정말 흉내를 내었던 걸지도 모른다. 우리는 해변에 나가 수영을 하는 대신 죽으려는 사람처럼 바다를 향해 일직선으로 걸었다. 연수에게는 이유가 있었지만 나는 이유가 없었다.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에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죠? 네. 그게 유지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친구를 사귀다 보면 친구가 나한테만 보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있거든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내가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그 친구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고 얘기를 할 때도 나는 그거보다 더 예쁜 모습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내 친구에게.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봐요. 연수가 자기한테만 보여주는 연수만의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주인공은 그걸 못 보죠. 연수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말하는 그냥 연수의 아름다움만 봐요.
그리고 그거를 모방하려고 하죠.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32페이지에 보면 그는 소년 같은 남자였다. 자신을 소년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남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더 잘할 것도 없다는 듯이 굴고 싶어하는 여자애들이었다. 라는 진술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37살 먹은 장피에르는 자신을 소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20살 된 학생들은 자신이 더 잘할 것도 없이 자란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장피에르는 추해요. 그렇게 말하는 장피에르의 행동이 전 정말 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정말 추한 사람은 장피에르다. 장피에르는 37살인데 마치 자기는 소년처럼, 소년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37살 남자가 20살인 연수한테 찝적대요. 교수가 제자한테. 미친 이거 마땅하죠. 주인공 나가 자신과 동년배인 연구원에게 21살짜리 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장피에르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 소설 속에도 그 연구원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주인공을 엮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주인공과 엮일 만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류라고 묘사되고 있거든요. 그 나이 먹고 그러는 거 정말 추하죠. 정말 추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를 먹었지만 젊게 사는 분들이 계세요. 마인드가 젊은 거죠. 내가 비록 늙었지만 내가 젊었을 때 못 해본 것들을 이젠 좀 여유가 되니까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의 것을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전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피에르나 연구원 이 남자는 아니거든요. 자신이 진짜로 그 여자애들과 어울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 생각이 너무 추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다르잖아요. 장피에르가 학생들한테 말했던 17에서 23살, 24살까지가 가장 추한 시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그가 그저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시기심이 깃든 시니컬한 농담을 짓거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장피에르는 역병 같은 젊은 시절의 추함과 방종을 막아야 하는 최후의 어른이라도 된 것처럼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말투에는 추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그의 말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죠. 그 나이 든 사람 특유의 시기심,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게 진짜 팩트예요. 당신은 그 나이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을 지나온 사람의 그 시기심인 거죠. 이게 보면 화자와 연수가 그 시절에 장피에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장피에르가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어른의 모습과 되게 달랐던 거예요. 그 처음 본 어른인 거죠. 우울, 아름답게 미친 모습이라고 하지만 그냥 진짜 미친 모습들이 그 시절 그 친구들은 처음 본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장피에르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약간 좀 어필을 했던 것 같고 어른이라고 하면 무언가를 책임지는 뭐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쓸 때잖아요. 그런 애들한테 우울함을 가진 소년 같은 어른이라고 한다면 관심이 가죠. 되게 그 학생들이 되려 교수를 위로하고 맞아요. 응원하고 그랬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런 장피에르의 행동도 너무 별론데 진짜 끔찍하게 추한 건 소설 속에서 주인공의 시간이 이제 17년이 더 흘렀잖아요. 20살이던 주인공이 37살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장피에르가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37살이던 장피에르가 20살의 연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20대 여성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끔찍하게 추한 거죠. 소설 속에서 장피에르는 나이를 먹고도 여전히 어린 제자들의 어깨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제자에게 키스하고 집 앞으로 찾아가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그 나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끔찍하게 추한 거죠. 너무 추하잖아요, 진짜? 추함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추하게 늙는다의 어떤 정말 심지어 교수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쵸. 죽어야죠. 앞에서 우리가 흑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그 흑역사는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생각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
너무 어리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았고 음. 그래서 그것에서 파생된 어떤 행동들이나 말이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시절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왔으니까 그것을 바라봤을 때 쪽팔릴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내가 지금 있는데 난 지금 너무 쪽팔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랑 나는 그 시절을 지나온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그 연수랑 주인공 나가 장피에를 정말 사랑했잖아요.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20살 땐 사랑했지만 37살 때 연수와 나가 만나서 장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정말 뭐랄까 해파리 같은 남자였다고나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뒤에 말도 너무 좋아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게 그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수와 나한테는 장피엘 자체가 흑역사인 거예요. 네. 지금이라면 거들떠도 보지 않았을 남자를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때 우리가 사랑했던 변질되고 고갈되어 버린 것들, 자네들.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작들의 끝없는 리스트. 더 이상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작들의 끝없는 리스트. 그 주인공은 장피에르와 장피에르가 사랑했던 영화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인물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17년이 흘러서 조금 더 성장한 주인공에게는 그런 것들이 하등 영향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장피에르는 또 17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그곳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연수와 주인공 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어른이 된 거죠. 그쵸. 저는 그 연수의 그 메시지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 연수랑 주인공 나랑 37살이 돼가지고 만났다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연수가 그 주인공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우리는 기록하는 여자가 될 거야. 우리가 겪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거야.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너무 좋지 않아요? 감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연수에게 장피에르가 흑역사 그 이상의 부끄러움이나 수치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자신이 단지 나이 든 남자의 성적 대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연수는 이혼한 남편에게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라는 요구도 받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연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성들의 시선에 함부로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겪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기록하는 여자가 될 거야. 너무 멋있어요. 이게 사실 사람이 긴 시간을 두고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지쳐요. 사는 게 좀 지친단 말이에요.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막 사는 거에 어떤 큰 희망이 안 생기는? 그거를 이기려면 사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 빨리 잊어버리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수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이 겪은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사람만이 거기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수와 나가 겪은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그 시절이 추한 게 아니라 추한 건 그 시절에서 머무르려 하는 그들의 마음. 그게 추한 거라는 거죠. 맞아요. 사실 보면 연수랑 그 주인공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각자의 굴욕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그 깨진 가로등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겉에가 깨진 거하고 안에 전구가 나간 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 겉에가 조금 깨졌더라도 안에 전구가 살아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생겨서 깨질지언정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결국 그 빛을 계속 발할 수 있다. 그쵸.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축약하는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문단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단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고 마무리해봅시다. 우리 오늘 말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네. 어떡하니? 이거 편집 어떡하니? 깨진 가로등을 올려다보았다.
열심히 쳐다보기만 하면 갑자기 빛이 번쩍하고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고개를 꺾고 그것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깨진 것과 불이 나간 것은 상관이 있었던가? 유리가 깨져도 그 안에 전구가 살아있으면 불은 들어올 것이다. 제가 술 한잔 해서 그런지 자꾸 감정이 차오르네요. 네, 저희 오늘 2021년 제12회 젊은 작가 상 수상 작품집 대상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소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소호의 윤씨 쭈씨였습니다. 우리는 기록하는 여자가 될 거야. 우리가 겪은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 근데 이걸 연수가 말했다는 게 진짜 아멘 아멘 아멘. 이걸 진짜 나가 아니라 솔직히 난 연수가 말해서 사실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는 게 없어요. 나는 사실 이것조차도 연수가 생각해서 보내기 전에도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선택지 그냥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자신이 뭘까 그걸 선택하려고만 하지 연수는 그걸 아예 탈피해버리잖아요. 아니 난 너네가 준 선택지 안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맨날 맛있는 아 소름 끼쳐요. 이 말 진짜 너무 좋아요. 타투할까?